늙은 사자와 현명한 여우. 한 숲속에 늙은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사자는 숲속의 왕이었지만 너무 늙어서 사냥을 할 수 없었죠. 아이고, 배고파. 이러다 굶어 죽겠네. 사냥도 못하니 이젠 어쩌면 좋나. 축 늘어져 있던 사자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내가 아프다고 하면 동물들이 문병을 오지 않을까? 그럼 제 발로 온 동물들을 다 잡아먹어버려야지. 역시 난 똑똑하다니까. 사자는 아픈 척을 하며 누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찍찍 찍찍. 그때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사자의 앞을 지나갔죠. 사자는 그 조그만 생쥐를 잡아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어이, 생쥐. 아이고, 사자님, 무슨 일이신가요? 내가 몸이 많이 아프니 동물들에게 문병을 오라고 전해라. 혹시나 오지 않는다면 내가 큰 벌을 내릴 것이야. 네, 사자님, 알겠습니다. 겁이 난 생쥐는 온 숲속을 돌아다니며 동물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어요. 사자님이 아프시니 모두 문병을 오랍니다. 혹시나 안 오는 동물들은 큰 벌을 내릴 거래요. 그 소식을 들은 동물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다음 날 작은 토끼가 사자의 굴 앞으로 왔어요. 사자님, 저 토끼입니다.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오, 그래. 토끼야, 마침 잘 왔다. 이리로 들어오너라. 네, 사자님. 굴 속으로 들어간 토끼는 그대로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사슴이 사자를 찾아왔어요. 사자님,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오, 그래. 사슴아, 어서 이리로 들어오너라. 네, 사자님. 굴 속으로 들어간 사슴도 그대로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지요. 아니, 이렇게 편한 방법을 그동안 왜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역시 난 똑똑해.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숲속 동물들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그 일을 이상하게 생각한 여우는 사자를 찾아갔지요. 사자님, 아픈 건 좀 어떠신가요? 이제 괜찮아지셨나요? 아니, 여우야, 여전히 몸이 안 좋구나. 이리로 들어오너라. 그런데 말입니다, 사자님. 사자님 굴로 들어간 동물들의 발자국은 많은데 밖으로 나온 발자국은 하나도 없네요. 아니, 그게... 현명한 여우는 사자의 굴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숲속 동물들에게 이 소식을 모두 알렸죠. 그 후로 아무도 사자의 병문안을 가지 않았고 숲속 동물들은 무사할 수 있었답니다.
노새와 여우와 늑대.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드넓은 들판에서 노새 한 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지요. 이 모습을 본 여우가 노새에게 다가갔어요. 넌 이 숲에서 못 보던 동물인데 어디서 왔니? 사실 난 저 아래 농장에서 살아. 여기 풀이 맛있다는 소리를 듣고 맛보러 왔어. 노새는 여우와 말하면서도 풀 먹는 걸 멈추지 않았지요. 아, 그래? 그럼 네 이름이 뭐야? 내 이름? 내가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대신 내 뒷다리 발굽에 쓰여 있는 이름 좀 읽어주겠니? 노새의 말을 들은 여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실은 나도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미안. 그럼 풀 맛있게 먹고 가렴. 안녕. 사실 눈치 빠른 여우는 노새의 속셈을 알아챈 것이었어요. 분명 내가 저 동물의 뒷발굽에 쓰여있는 이름을 보려고 하는 순간 뒷발로 날 뻥 차버렸을 거야. 여우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어요.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던 여우는 나무 밑에 뻗어있는 늑대를 보았어요. 우후라, 지금 심심할 참인데 잘됐다. 저 어리석은 늑대를 이용해서 아까 그 동물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거야. 웬일인지 늑대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늑대야 안녕?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혹시 너 지금 엄청 배고픈 거니? 그런 거야? 그래, 말할 힘도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가라. 그래? 이런, 난 그저 저쪽 들판에 오동통하고 건강해 보이는 동물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관심 없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당장 가서 잡아먹어야겠군. 고맙다 여우야. 늑대는 곧장 노새가 있는 들판으로 달려갔어요. 한달음에 달려온 늑대는 풀을 뜯는 노새를 보고는 멈춰섰지요. 넌 이 숲에서 못 보던 동물인데 어디서 왔니? 난 저 아래 농장에서 왔어. 아, 그래? 넌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뒷다리 발굽에 쓰여 있는데 봐주겠니? 난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말이야. 글을 읽을 줄 몰라? 나도 글을 모르는데 그냥 아무 이름이나 말해주고 재빨리 잡아먹어버려야지. 그놈 참 맛있게 생겼군. 그래, 내가 봐줄게. 자, 어디에 써있나? 늑대는 노새의 뒷발에 묻은 흙을 툴툴 털어내며 이름을 찾고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아이고, 늑대 살려! 채, 내가 너한테 잡아먹힐 줄 알고 어림없지. 풀도 웬만큼 먹었으니 난 이만 갈게. 잘 있거라 늑대야.
노새는 늑대를 한 방에 때려 눕히고는 쏜살같이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여우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저런, 노새의 꾀에 넘어가다니 어리석은 늑대 같으니라고. 덕분에 재밌는 구경했네. 그 일 이후 한참 동안 늑대는 다른 동물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더래요. 매미와 여우. 어느 무더운 여름날 여우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숲속을 걷고 있어요. 꼬르르. 아이고 배고파. 뭐 맛있는 곳 없나? 간식거리로 매미 한 마리 먹으면 딱 좋겠군. 그때였지요. 맴. 마침 매미의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야호, 오늘은 운이 좋구나. 여우는 매미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리 멀지 않은걸? 여우가 소리를 따라가자 커다란 참나무 꼭대기에 매미 한 마리가 맴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한 입에 잡아먹고 싶었지만 너무 높이 있었지요. 저 매미를 어떻게 내려오게 한담? 여우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꾀를 내었어요. 옳거니 그렇게 하면 되겠군. 여우는 매미 반대편에 자리 잡고 노래가 끝나자 얼른 손뼉치며 환호했어요. 우와, 브라보! 매미씨의 감미로운 노래를 들으니 정말 행복해요. 자신을 칭찬하는 소리에 매미는 으쓱으쓱 신이 났지요. 히히, 감사합니다. 더 들려드릴게요. 맴. 너무 좋아요. 매미씨와 친구가 되어서 날마다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리 내려와서 맛있는 과일도 먹고 노래 부르며 함께 놀지 않을래요? 아래로 내려오라고요? 매미가 거절하려 하자 여우는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두 손을 꼭 모아 부탁했어요. 네, 제발요. 매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지요. 좋아요. 금방 내려갈게요. 와, 감사합니다. 여우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역시 난 똑똑해. 통통한 매미 맛이 기대되는걸. 드디어 포르르 참나무에서 무엇인가 내려왔어요. 여우는 잽싸게 달려들어서 한 입에 넣었지요. 히히, 잘 먹겠습니다. 오, 에이, 이게 뭐야? 그런데 그건 매미가 아니라 매미와 똑 닮은 나뭇잎이었어요. 매미는 참나무 위에서 여우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지요. 고약한 여우. 너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려갈 줄 알았다면 잘못 생각한 거야. 나는 여우 똥에서 매미의 날개를 발견한 이후로 여우를 믿지 않기로 했거든. 꾀가 들킨 여우는 얼굴이 빨개져서 후다닥 도망갔답니다. 아주 멀리 말이지요. 당나귀와 소금.
날마다 장에 물건을 내다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저씨는 장에 나갈 때마다 당나귀의 등에 짐을 싣고 갔죠. 당나귀는 짐을 질 때마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루는 주인 아저씨가 당나귀의 등에 소금을 잔뜩 실었어요. 아휴, 무거워. 오늘따라 짐이 엄청 많네. 무거운 짐을 잔뜩 맨 당나귀가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였어요. 당나귀는 발을 헛디뎌 냇물에 빠지고 말았지요. 당나귀 살려! 물속에서 한참을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일어난 당나귀는 갑자기 등이 가벼워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짐이 왜 이리 가벼워졌지? 그 이유는 당나귀의 등에 있던 소금이 다 녹아버렸기 때문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주인 아저씨는 울상이 되었지만 당나귀는 너무 기뻤어요. 오라, 물에 빠지면 짐이 가벼워지는구나.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저씨는 또 장에 나가 팔 물건을 나귀의 등에 실었어요. 오늘은 그래도 많이 무겁진 않네. 그날도 역시 징검다리를 건너게 된 당나귀는 지난번 일을 떠올렸어요. 이번에도 물에 빠지면 짐이 더 가벼워지겠지. 그러고는 발을 일부러 헛디뎌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지요. 한참을 물속에 있던 당나귀가 물 밖으로 나오려는데 이거 왜 이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잖아. 물에 들어갔다 나온 짐이 더욱 무거워진 게 아니겠어요? 그건 당나귀의 등에 있던 짐이 솜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괜히 꾀부리다가 짐만 더 무거워졌잖아. 당나귀는 자신의 꾀에 넘어가 더욱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장에 가야 했답니다. 마음씨 착한 양. 옛날 어느 숲속에 마음씨 착한 양이 살고 있었어요. 양을 떠올리면 곱슬곱슬하고 풍성한 털이 생각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옛날의 양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대요. 햇빛이 좋은 어느 날이었어요. 이야, 오늘 날씨가 진짜 좋다. 햇볕도 따사롭고 바람도 살랑살랑. 다른 숲으로 나들이나 떠나볼까? 마음씨 착한 양이 봄볕을 맞으며 즐겁게 숲길을 걷고 있을 때였지요. 갑자기 저 멀리 반대편에서 무시무시한 사자와 늑대가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쩜 좋아, 빨리 피해야겠어. 양은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숨었어요.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당장 잡아먹힐 텐데.
마음씨 착한 양은 무서워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사자와 늑대가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사자와 늑대가 지나가고 마음씨 착한 양은 그제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했지요. 들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나처럼 작고 약한 동물들에게 숲속은 너무 위험해. 저들이 없는 곳에서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데. 아, 그렇지. 그분이라면 내 소원을 들어주실지 몰라. 마음씨 착한 양은 자신의 소원을 빌러 더 깊은 숲속으로 조심조심 들어갔어요. 한참을 걸어온 마음씨 착한 양은 드디어 산신령님을 만났지요. 산신령님, 안녕하세요. 양이로구나.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저 산신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말해보거라. 저는 넓고 푸르른 숲에서 마음껏 뛰놀며 지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발 작고 연약한 저도 걱정 없이 숲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의 숲속은 그렇지 못한 거냐? 산신령님은 마음씨 착한 양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힘 약한 저는 무시무시한 맹수들을 늘 피해서 숨어 다녀야만 해요. 그러니 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딱 할 수가. 그럼 너에게 저 맹수들과 같은 날카로운 이빨과 무시무시한 발톱들을 주면 되겠느냐? 산신령님의 말을 가만히 듣던 마음씨 착한 양은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다른 동물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독사같이 독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어떠냐?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몸에 독이 있으면 맹수들이 널 잡아먹지 못할 터인데. 산신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게 그런 것들이 생기면 아무도 절 공격하거나 잡아먹진 못하겠죠. 하지만 모두들 저를 무서워하고 멀리하게 될 거예요. 다른 동물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까지 제 자신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오호. 마음씨 착한 양의 말을 들은 산신령님은 크게 감동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너의 몸을 조금만 변화시켜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방법도 있단다. 사람들이 너를 보호해준다면 맹수들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닐 일도 없을 테고 말이다. 산신령님의 말을 들은 마음씨 착한 양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시 되물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약하고 힘없는 저를 보살펴 줄까요? 너의 몸을 이렇게 조금만 변신시키면 산신령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음씨 착한 양의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밋밋하고 매끈했던 털이 몽글몽글하고 풍성한 털로 바뀌었지요. 마음씨 착한 양은 자신의 커진 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제 몸이 엄청 커졌네요. 네 몸이 커진 것이 아니라 털이 곱슬곱슬하게 풍성해진 거란다. 이제부터 너는 그 두껍고 포근한 털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된단다. 알았지? 추운 겨울이 오면 따뜻하고 좋은 털을 얻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너를 정성껏 돌봐줄 것이야. 그제서야 산신령님의 참뜻을 깨달은 마음씨 착한 양은 너무 기뻤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앞으로도 다른 동물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가 될게요. 그 후로 양은 사람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하게 마음껏 들판을 뛰놀며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배고픈 여우. 뛰어? 아니야. 기어? 이것도 아니야. 포도밭 울타리 앞에서 여우 한 마리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우는 어떻게든지 저 탐스러운 포도들을 먹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포도밭은 높고 촘촘한 울타리에 둘러싸여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심지어 커다랗게 여우금지 팻말도 붙어 있었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틈새로 쏙 들어가면 좋을 텐데. 뭐라? 여우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울타리 사이에 몸을 넣어보았어요. 약간의 차이로 지나가지 못했지요. 뱃살이 쪽 빠지면 지나갈 수 있겠다. 역시 난 천재야. 그래서 곧바로 굶기 시작했어요. 꼬르륵 하루가 지나고 꼬르륵 이틀이 지나고 꼬르르륵 사흘째가 되자 여우는 몰라보게 홀쭉해졌답니다. 이제 되었겠지? 기다려라, 포도들아. 여우의 머릿속엔 오로지 잘 익은 포도 알맹이를 입안 가득 머금고 터트리는 생각뿐이었어요. 드디어 여우가 울타리 틈을 비집고 포도밭으로 들어갔어요. 드디어 만났구나, 내 포도들. 동글동글 검붉은 알맹이를 입에 쏙 넣고 깨물면 폭 껍질 안쪽으로 숨어있던 달콤한 과육이 터지고 조금 쌉싸름한 씨앗까지 남김없이 와작와작. 참을 수 없어. 여우는 줄인 배가 풍선처럼 빵빵해질 때까지 실컷 포도를 따먹었어요. 잘 먹었다. 이제 도망쳐볼까? 그런데 글쎄, 아뿔싸, 또 지나갈 수가 없네. 이제는 배가 너무 불러서 울타리 틈을 빠져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하는 수 없이 포도밭에 숨어서 또 사흘을 굶었지요. 맛있는 포도들을 코앞에 두고 쫄쫄 굶으려니 정말 곤욕스러웠어요. 다시 홀쭉해지고 나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여우는 비실비실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결국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배고픈 건 똑같구나. 사자와 멧돼지. 어느 여름날 목마른 사자 한 마리가 물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아휴, 덥다 더워.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은데. 터벅터벅. 그런데 숲속이 전부 메말라 목을 축일 곳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 우물도 다 말랐네. 뜨거운 태양 아래를 또다시 터벅터벅. 얼마나 걸었을까요? 순간 휑 불어온 바람에서 시원한 물냄새를 느꼈어요. 사자는 놓칠세라 콧구멍을 힘껏 넓히고 냄새를 더듬어 갔지요. 크크크, 이쪽이다. 조금 후 마침내 작은 샘이 보였어요. 야호, 정말 물이다 물. 바람이시여 감사합니다. 신나게 달려가다 보니 저 반대편에서 멧돼지 한 마리도 샘으로 돌진하고 있지 않겠어요? 샘을 가운데 두고 거리가 비슷했던 둘은 더 빠르게 달려갔지요. 뺏기지 않겠다. 아니, 저 멧돼지가? 두두두두, 쾅! 결국 두 동물은 샘 앞에서 부딪히고 말았답니다. 아야야, 아유 아파라. 사자가 부딪힌 머리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씩씩댔어요. 어이, 내 잘생긴 얼굴에 혹이 났잖아. 피해를 봤으니 내가 먼저 마시도록 하지. 이에 질세라 멧돼지도 벌떡 일어나 소리를 꽥 질렀지요. 뭐? 똑같이 달려들었으면서 무슨 소리냐? 그리고 나는 네가 나타나기도 전에 샘을 발견했다고. 더 빨리 발견했으니 당연히 내가 먼저지. 투닥투닥 두 동물의 말싸움은 결국 목숨을 건 결투로 번졌어요. 싸움의 승자가 샘물을 전부 차지하고 진 쪽은 깔끔하게 떠나는 거다. 좋다, 받아주지. 청코너 멧돼지 선수, 앞다리에 힘을 주고 근육질 뒷다리로 시동을 거네요. 홍코너 사자 선수, 어깨를 떡 벌리고 무시무시한 이빨을 자랑합니다. 잠시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더니 이윽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들어 공격했어요. 엎치락 뒤치락 우당탕탕 쿠당탕탕. 하지만 싸울수록 갈증은 심해져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쪽 모두 지쳤답니다. 잠깐 휴전하지 않겠어? 그래, 좋다. 잠시 숨을 돌리려고 돌아서는 순간 멧돼지와 사자는 오소소 소름이 돋았어요.
바위 위에 독수리들이 모여서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얘 멧돼지야. 얘 사자야. 서슬퍼런 발톱과 부리를 번뜩이며 먼저 쓰러지는 쪽을 먹어치우려 기다리고 있었지요. 게다가 이미 둘 다 힘이 쪽 빠졌으니 싸움의 승자도 결국 꼼짝없이 잡아먹힐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마터면 독수리의 밥이 될 뻔했군. 독수리의 밥이 되느니 친구가 되는 게 낫지. 그리하여 둘은 욕심에 눈이 멀었던 것을 사과하고 사이좋게 샘물을 나눠 마셨답니다. 뱀의 꼬리와 머리. 화창한 어느 날, 작은 뱀 한 마리가 스르륵 스르륵 나무를 올라가고 있었어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햇빛도 따사로우니 오늘은 좀 더 높게 올라가 볼까? 그때였지요. 난 싫어. 안 갈 테야. 어디선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작은 뱀 말고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잘못 들었나? 작은 뱀이 다시 나무를 오르려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요? 몸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몸이 왜 이러지? 그때 뒤쪽에서 또다시 화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부턴 머리 네가 앞장서서 다니면 난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 여기서 꼼짝하지 않을 거라고. 그제야 작은 뱀은 목소리의 주인이 자신의 꼬리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아, 꼬리였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꼬리가 꽥 소리쳤어요. 머리 네가 대장 노릇하는 게 불만이야. 대장이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한 몸인걸? 그렇다면 어째서 항상 네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네가 쉬고 싶을 때만 쉬는 건데? 네가 갈 때 난 더 쉬고 싶고 네가 쉴 때 난 여기저기 다 가보고 싶다고. 지금부터는 내가 앞장서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거야. 꼬리는 온 힘을 다해 몸통을 자기 쪽으로 당겼지요. 잠깐만, 꼬리야. 세상에는 위험한 장애물이 아주 많다고. 잘 생각해봐. 네 쪽엔 눈도 코도 입도 없잖아. 어떻게 장애물을 피해 다닐 수 있겠어, 응? 머리는 꼬리를 달래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깟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뭐? 결국 머리는 꼬리 쪽으로 끌려갔지요. 꼬리는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면서 이곳저곳을 신나게 돌아다녔지요. 역시 앞이라 그런지 너무 좋다.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 햇빛도 따사롭고. 꼬리야, 멈춰. 바로 앞에 커다란 웅덩이가 있어. 또 명령이군. 꼬리는 머리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다 풍덩!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푸푸! 꼬리 살려!
아이 참, 잠깐만 힘을 빼봐 꼬리야. 네가 힘을 줄수록 더 빠지고 있다고. 머리가 헤엄을 친 덕분에 겨우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고마워 머리야. 걱정 마. 이제 더 잘할 수 있어. 꼬리는 아까의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듯 더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꼬리가 막무가내로 기어다닐수록 여기저기 부딪혀 다치고 있었지요. 꼬리야, 너무 아파. 조금만 천천히 가줘. 에휴, 엄살은. 그럼 저기까지 가서 좀 쉴게. 이런, 꼬리가 가리킨 곳은 뾰족뾰족 가시덤불이었어요. 잠깐만 꼬리야, 거긴!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꼬리의 고집 때문에 이번에는 가시덤불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어떡하지? 꼬리가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릴수록 따가운 가시에 이곳저곳이 콕콕 찔렸어요. 아, 따가워, 꼬리야. 왼쪽으로 가, 왼쪽. 상처 투성이가 되고 나서야 꼬리는 머리가 말하는 쪽으로 재빨리 몸을 움직였어요. 가까스로 빠져나온 꼬리는 머리엔 머리의 일이 있고 꼬리엔 꼬리의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미안해. 다시 머리 네가 앞장서는 것이 좋겠어. 괜찮아 꼬리야. 네가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야. 앞으로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줘. 우리 함께 가자. 그래, 좋아. 이후 머리와 꼬리는 한마음으로 세상을 구경하며 재미있게 살았답니다. 황소와 개구리. 옛날에 많은 소들이 살고 있는 농장 하나가 있었어요. 그 소들 중에서 자신의 몸집이 가장 작아 불만인 소 한 마리가 있었지요. 난 왜 다른 소들보다 몸집이 이렇게 작은 걸까? 모든 소들 중에 내가 가장 크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때였어요. 황소의 혼잣말을 들은 암탉이 말했지요. 몸집이 크든 작든 그게 무슨 상관이니? 너보다 훨씬 작은 나도 불만 없이 잘 사는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족해봐.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난 아니야. 왜 하필 나냐고. 저 많은 황소 중에 나보다 작은 황소 한 마리만 있었어도 나는 훨씬 행복했을 거야. 아휴, 어리석긴. 암탉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한편 호숫가에서는 개구리들이 놀고 있었지요. 그들 중에 가장 덩치가 큰 개구리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내가 여기서 가장 크니 모두 내 말을 잘 듣도록 해. 알았지? 우리가 왜 그래야 해? 네가 왕이라도 되니? 그런 셈이지.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왕이니 모두 나를 따르도록 해. 친구들은 덩치 큰 개구리의 행동이 몹시 못마땅했지요.
암탉과 대화를 마친 황소는 자신의 왜소한 몸집 때문에 계속 우울했어요. 난 왜 작게 태어났을까? 휴, 우리들 중에 내가 가장 컸으면 모두들 나를 부러워했을 텐데. 호숫가에 도착한 황소는 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때였어요. 우와, 진짜 크다. 맞아, 저렇게 큰 동물은 난생 처음 봐. 무슨 동물이길래 몸집이 저렇게 크담? 에이, 말도 안 돼. 나보다 큰 동물은 없다니깐? 개구리들은 황소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내가 크다고? 전혀 아닌데. 난 우리 무리 중에서 가장 작은걸? 자신을 보며 크다고 놀라는 개구리들을 보고 황소도 놀랐답니다. 다른 개구리들이 자신은 쳐다보지도 않고 황소를 보며 감탄만 하고 있자 덩치 큰 개구리는 슬슬 골이 나기 시작했어요. 치, 저 정도가 뭐가 크다고. 내가 일어서서 배 내밀면 소보다 더 크다고. 에이, 말도 안 돼. 네 덩치는 저 동물이랑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황소도 다른 개구리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요. 그럼 내가 보여주지. 기다려봐. 덩치 큰 개구리는 두 발로 서서 배를 크게 부풀렸지요. 자, 어때? 이러니까 내가 더 크지? 전혀 아닌걸? 뭐라고? 전혀 아니라고? 다른 개구리들 말을 들은 덩치 큰 개구리는 입안 가득 바람을 팽팽하게 넣고 배를 더 부풀렸어요. 자, 어때? 이러니까 내가 더 크지? 전혀 아닌걸? 아직도 네가 한참이나 작다고. 뭐라고? 아직도 내가 한참이나 작다고? 말도 안 돼. 다른 개구리들의 말에 화가 난 덩치 큰 개구리는 바람을 더 넣어 배를 부풀렸지요.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던 황소는 슬슬 덩치 큰 개구리가 걱정되었어요. 이제 그만해. 그 정도면 넌 다른 개구리들보다 충분히 크다고. 아직 아니야. 내가 너보다 작다잖아. 자, 어때? 이러니까 내가 더 크지? 전혀 아니라니깐? 그만해 얘들아. 네 친구 좀 말려봐. 덩치 큰 개구리는 있는 힘껏 배를 부풀리고 또 부풀렸지요. 그러자 동그랗고 팽팽한 공 같은 모습이 되어 더 이상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자, 어때? 이러니까 내가 가장 크지? 다들 인정? 그 순간 갑자기 덩치 큰 개구리의 배가 터져버렸지 뭐예요.
개구리야! 모두들 깜짝 놀라 덩치 큰 개구리를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황소는 영영 사라져버린 덩치 큰 개구리를 보며 크게 깨달았어요. 암탉말이 맞아. 몸집이 크든 작든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만족하고 사랑해야겠어. 황소는 자신의 집인 농장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브레멘 음악대. 한 시골 농장에 아주 성실한 당나귀가 살았어요. 당나귀는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요. 영차 영차 무거운 짐도 나르고 흔들흔들 수레도 끌었답니다. 흔들흔들 수레도 끌었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자 힘든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일 못하는 당나귀를 뭐에 쓰겠어? 이런 쓸모없는 당나귀 같으니라고. 이 말을 들은 당나귀는 너무 슬펐어요. 그때 마침 음악대를 만든다는 소문을 듣고 당나귀는 브레멘으로 떠날 결심을 하였어요. 당나귀는 길을 가다가 나무 밑에서 헥헥거리고 있는 사냥개를 만났어요. 사냥개야, 왜 이렇게 힘이 없니? 멍멍, 이제 늙어서 토끼 한 마리 못 잡는다고 쫓겨났어. 그랬구나. 그럼 우리 함께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를 만들자. 당나귀와 사냥개는 함께 길을 가다가 늙은 고양이를 만났어요. 고양이야,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니? 야옹, 나는 손톱이 빠져서 쥐도 못 잡는다고 구박받았어. 심지어 쥐들도 나를 겁쟁이라고 놀려. 그럼 너도 우리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자.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는 울타리 위에서 울고 있는 수탉을 만났어요. 수탉아, 왜 그렇게 슬프게 우니? 꽃기요. 주인이 일요일에 나를 잡아서 손님들 식사로 대접하겠대. 엉엉. 그럼 너도 우리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자. 브레멘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지친 동물들이 잠을 청하려 할 때 저 멀리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불빛은 외딴 집에서 흘러나왔어요.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집 안에는 도둑들이 있었어요. 우리 저 도둑들을 혼내주자. 동물들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당나귀가 창가에 선 후에 당나귀 위에 사냥개, 사냥개 위에 고양이, 고양이 위에 수탉이 차례차례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함께 목청껏 소리를 질렀어요. 힝, 멍멍, 이야옹, 꽃기요. 갑자기 난 큰 소리에 놀란 도둑들은 허둥지둥 산으로 도망쳤어요. 동물들은 의기양양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지요.
우리가 도둑들을 물리쳤다. 이제 우리가 이 집에서 살자. 잠시 후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긴 대장이 부하를 시켜 집안을 살펴보라고 하였어요. 동물들은 도둑을 완전히 쫓아버리기로 했죠. 힝, 멍멍, 이야옹, 꼬끼요. 당나귀의 신호에 맞춰 모두 도둑에게 달려들었어요. 당나귀는 뒷발로 도둑을 차고 사냥개는 엉덩이를 꽉 물었지요. 고양이는 얼굴을 핥히고 수탉은 머리를 콕콕 쪼았어요. 놀란 도둑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고 그 후로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였답니다. 만세! 우리가 이겼다! 우리 이 집에서 음악대를 만들자. 동물들은 매일매일 멋진 음악을 연주하고 서로를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비록 브레멘으로 가진 않았지만 이 동물들을 브레멘 음악대라 불렀답니다.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 어느 숲속에 당나귀 한 마리가 투덜대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왜 다들 나만 무시하는 거지? 맨날 나만 놀려대고 내 몸이 비실비실해 보여서 그러나? 맞아. 만약 내가 사자처럼 이빨도 무시무시하고 발톱도 날카로웠으면 다들 꼼짝 못했을 텐데. 그렇게 계속 투덜대며 숲길을 걷던 당나귀는 그만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어요. 아이쿠, 이건 또 뭐람? 넘어졌던 당나귀는 일어서서 발에 걸린 것을 보았어요. 아, 사자잖아? 제가 앞을 제대로 보며 걸었어야 하는데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네? 당나귀는 사자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빌고 또 빌었어요. 사자님? 당나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당나귀의 애원에도 사자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그저 바닥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죠. 저 사자님? 당나귀가 앞발로 툭툭 쳐보기도 하고 소리도 크게 질러보았지만 사자가 움직이지 않자 그제서야 당나귀는 용기를 내어 사자에게로 다가갔어요. 응? 어라? 이건 사자가 아니고 사자 가죽이잖아. 무시무시한 뾰족한 이빨에 날카로운 발톱들까지 다 그대로 있네. 이야, 진짜 무서운 사자처럼 보이겠는걸?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걸 쓰고 다니면 다들 나를 진짜 사자로 볼 것 같은데? 당나귀는 조심히 주위를 살핀 후 사자 가죽을 써보았어요. 이거 내가 봐도 진짜 사자 같은걸? 때마침 토끼가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자다! 얼른 도망가자! 토끼는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당나귀가 진짜 사자인 줄 알고 주랭랑을 치며 달아났어요. 오잉? 나를 사자인 줄 아네? 그럼 나를 놀려댔던 동물들도 한번 속여볼까? 당나귀는 사자 가죽을 쓴 채
숲속을 돌아다녔어요. 사자가 나타났다. 숲속에서 마주치는 동물들이 모두 도망가느라 난리가 났어요. 크크크, 재미있다, 재밌어. 당나귀는 몹쓸 장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는 동물들마다 놀래주었어요. 사자다, 사자!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어요. 응? 안 돼. 벗겨지면 안 된다고. 당나귀는 몸에 걸친 사자 가죽이 바람에 날아갈까 힘껏 잡았어요. 하지만 거센 바람을 어찌 이기겠어요. 안 돼. 돌아와, 사자 가죽아. 바람에 힘없이 날아가는 사자 가죽을 당나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얘들아, 잠깐만. 당나귀의 장난에 속아 도망가던 동물들이 날아가는 사자 가죽을 보고 멈춰섰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다 네가 장난친 거지? 뭐? 당나귀가? 그제서야 당나귀에게 속은 걸 안 동물들은 화가 났어요. 네, 이 당나귀를 그냥? 미안해, 얘들아. 다시는 그런 장난 안 칠게. 응? 한 번만 용서해줘. 잔뜩 화가 난 동물들은 도망가는 당나귀를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 후로 당나귀는 2번 다시 그 어떤 장난도 치지 않았답니다. 사자 목에 가시 빼기. 어느 날이었지요. 맛있게 식사를 하던 사자의 목구멍에 그만 가시가 걸리고 말았답니다. 콜록콜록 캑캑. 기침도 해보고 꿀떡꿀떡 물도 마셔보고 온갖 애를 썼지만 가시는 꿈쩍 안 왔어요. 오히려 더욱 깊이 들어갔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사자는 숲속 마을 주민들에게 알렸어요. 누구라도 내 목에 걸린 가시를 꺼내준다면 큰 상을 주겠다. 웅성웅성, 속닥속닥. 숲속은 금세 이야기 나누는 소리로 가득해졌지요. 무슨 상을 주시려나? 내가 한번 해볼까? 아, 설아, 그러다 콱 잡아먹힐지도 몰라. 선뜻 나서는 주민이 없던 그때 학 한 마리가 날아와 말했어요. 제가 그 고약한 가시를 빼드릴게요. 대신 정말 큰 상으로 주셔야 합니다. 그래, 얼른 이것 좀 빼보거라. 아, 해보세요. 아이, 더 크게요. 에어야 해?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자 목구멍 깊은 곳에 박혀있는 가시가 보였지요. 찾았어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학은 사자의 입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무시무시한 이빨 사이를 지나서 긴 부리를 이용해 박혀있던 가시를 잡아당겼지요. 아주 날카롭고 길쭉한 가시가 쑥. 아야! 드디어 가시가 빠졌어요. 사자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부르르 떨었지요. 그 모습을 본 학은 크게 웃으며 숲속 주민들 앞에서 놀려댔어요. 푸하하하, 지금 보니 사자님도 엄살이 심하시네요. 게다가 뼈 조각을 들어 보이며 거들먹거렸어요. 여러분도 이 가시 좀 보세요. 제가 빼드리지 않았다면 큰일 나셨겠죠? 자, 사자님, 제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사자는 가만히 학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나의 입안에 머리를 넣고도 살아나온 것이 상이다. 지금까지 내 입속에서 나온 동물은 없지. 너는 자랑하기 좋아하니 그 이상으로 큰 상이 없겠구나. 사자와 생쥐. 어느 깊은 숲속에 겁이 많고 아주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생쥐가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숲속 동물들은 물론이고 자신보다 작은 곤충들도 무서워하고 심지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도 무서워서 매일 숨기 바빴지요. 그런 생쥐를 보고 숲속 동물들은 겁쟁이라며 비웃고 놀렸어요. 하하하, 저기 저 겁쟁이 생쥐 보라지. 그냥 걷는 것도 무서워서 요리조리 숨어 다니며 걷잖아. 매일매일 동물들의 놀림을 당하는 생쥐는 속상했어요. 어느 날이었지요. 들판에서 사자 한 마리가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때마침 들판을 지나가던 생쥐가 자고 있는 사자 몸 위로 폴짝 뛰어올랐지요. 갑작스러운 생쥐의 행동에 다른 동물들은 깜짝 놀랐어요. 거긴 바위가 아니라 사자 몸 위라고. 그러니 빨리 내려와, 생쥐야. 하지만 생쥐는 무슨 결심이라도 선 듯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전혀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였지요. 그때였어요. 대체 누가 내 단잠을 깨우는 게냐? 갑작스레 사자와 눈이 마주친 생쥐는 너무 깜짝 놀라 그대로 얼어버렸지요. 한낱 이 조그만 동물인 생쥐 네가 내 위로 올라와 잠을 깨운 게냐? 사자님의 잠을 깨워서 죄송합니다. 고의로 깨울 생각은 절대 없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럼 왜 내 위에 올라온 거지? 사실 저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만 봐도 무서워서 숨을 정도로 겁이 많아요. 그런 저를 다른 동물들이 비웃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주무시는 틈을 타 용기 내어 올라온 거랍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생쥐의 행동이 나름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된 사자는 잠시 고민했어요. 내 잠을 깨운 네가 무척이나 괘씸하지만 이렇게 겁 많고 작은 생쥐를 잡아먹었단 소문이 나는 것도 내 명성에 흠일 테니 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감사합니다, 사자님.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생쥐의 말을 들은 사자는
코웃음을 치며 물었어요. 네가 무슨 수로 나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거지? 언제 무엇이 됐든 꼭 갚겠습니다, 사자님. 생쥐는 사자에게 몇 번이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사라졌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숲속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던 사자는 그만 사냥꾼들이 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지요. 사자는 그물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쳤지만 전혀 소용없었어요. 주변에 있던 동물들은 사자가 그물에 걸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사자님이 그물에 걸렸어. 어떡하면 좋아? 그러나 동물들은 선뜻 나서서 사자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사냥꾼이 나타나 자신도 잡힐까봐 두려워서였지요. 바로 그때 갑자기 생쥐가 나타났어요. 사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구해드릴게요. 생쥐는 재빨리 그물에 올라타 뾰족한 이빨로 그물을 갉기 시작했지요. 빠른 속도로 요기조기 돌아다니며 그물들을 하나씩 끊어갔어요. 빨리빨리, 곧 있으면 사냥꾼들이 돌아올 거야. 이를 지켜보는 다른 동물들은 혹여 사냥꾼이 나타날까 마음 졸이며 주변을 살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생쥐는 조그만 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요. 마침내 갈가진 그물들이 사자의 무게를 못 이기고 모두 끊어지고 말았어요. 올가매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 사자는 생쥐와 함께 멀리 달아났지요. 정말 고맙구나, 생쥐야. 네가 아니었으면 난 꼼짝없이 사냥꾼들에게 잡혀갔을 거야. 그리고 넌 정말 용감한 친구야. 그동안 작고 겁 많다고 비웃었던 날 용서하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사자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제부터는 나보다 힘이 약하고 몸집이 작은 동물이라도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저도 앞으로는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더 용감해질 거예요. 사자와 생쥐는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후로 생쥐와 사자는 둘도 없는 좋은 사이가 되었답니다. 호랑이를 이긴 개미. 옛날 어느 숲속에 동물의 왕 호랑이가 배가 고파 먹이를 찾아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발톱만큼 작은 일개미 한 마리가 호랑이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호랑이는 자신을 보고도 놀라지 않은 일개미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뭐야? 어떻게 나를 봤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있지? 어흥! 호랑이는 일부러 숲속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울었지요.
그런데 일개미는 호랑이를 무서워하기는커녕 호랑이 앞에 서서 콧방귀를 뀌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호랑이는 불같이 화를 냈지요. 흥? 내 이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까부는 게냐? 힘이 세다고 다른 약한 동물들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네 녀석을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천만에 하나도 안 무섭다고. 뭐라고? 이 숲속의 왕 호랑이인 내가 안 무섭다고? 호랑이는 잔뜩 화가 나서 하얗고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하하하, 그 커다란 몸집에서 나오는 소리가 고작 그 정도 소리라니 우습구나. 호랑이는 개미의 말에 더욱 화가 나 발톱을 날카롭게 세웠지요. 너같이 조그만 녀석은 이 발톱 하나로도 잡을 수 있단 말이다. 그러나 일개미는 전혀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 혼 좀 나봐라. 결국 호랑이는 화를 못 참고 날카로운 발톱을 들어 개미를 잡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호랑이는 발틈 사이로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개미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지요. 개미는 자신을 잡지 못하고 계속 헛발질하는 호랑이가 우스웠어요. 하하하, 어때? 날 잡기 힘들지? 내가 무섭지 않다면서 왜 요리조리 피하느냐? 그러지 말고 어디 덤벼보거라. 그렇게 말하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래, 좋아.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 어때? 그래, 좋다. 만약 내일 이곳에 안 나오면 네 놈이 나를 무서워해 도망갔다고 생각하겠다. 알겠냐? 좋아. 호랑이는 동물도 아닌 저 조그마한 곤충과 싸우는 것이 무척 창피했지만 개미가 우쭐대며 돌아다닐 생각을 하자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이 되자 호랑이는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개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놈은 왜 빨리 안 오는 거야? 혹시 이제라도 나의 무서움을 깨닫고 어디 멀리 도망이라도 갔나? 호랑이가 으쓱해하며 돌아가려 할 때였지요. 저 멀리서 호랑이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새까만 동물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저게 뭐야? 나보다 더 큰 동물이 있다고? 말도 안 돼! 호랑이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동물을 자세히 쳐다봤지요. 그런데 그것은 동물이 아닌 개미떼였어요. 뭐야? 개미 녀석, 내가 무섭지 않다고 큰 소리 치더니 막상 혼자 싸우려니 무서워 저렇게 친구들을 잔뜩 때리고 온 거야? 하하하하하. 호랑이는 벌써 자신이 이기기라도 한 듯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때 호랑이에게 다다른 개미떼들은 눈 깜짝할 새 호랑이의 몸 이곳저곳으로 기어들어갔어요. 잠시 후 호랑이가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지요. 아유, 간지러워. 히히, 간지럽다고. 아니, 근데 개미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거야? 히히히. 호랑이가 대굴대굴 구른 것은 개미들이 호랑이 몸속을 기어다니며 간지럼을 태웠기 때문이었어요. 이래도 내가 발톱 하나로 잡히는 하찮은 곤충 같아 보이냐?
뭐? 그럼 지금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간지럼 태우는 거야? 간지러? 아니야. 하찮지 않으니 제발 그만해. 하지만 개미들은 간지럼 태우는 걸 멈추지 않았지요. 개미들아,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항복이라고. 아이고, 호랑이 살려. 힘만 믿고 약한 동물들을 괴롭히면 되겠어? 한 번 더 그랬다가는 내가 또 혼내줄 거야. 알았지? 알았다고. 큰 몸집과 힘을 내세워 남을 괴롭히던 호랑이가 작디 작은 개미에게 크게 혼쭐이 나고 말았어요. 그 후로 호랑이는 더 이상 동물들을 괴롭히거나 힘으로 으스대지 않았답니다. 여우와 신포도.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날이었어요. 여우가 터덜터덜 힘겹게 숲속을 걷고 있었지요. 배고파.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덥담? 어디 시원하고 맛있는 것 없나? 여우는 숲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이야,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여우가 발견한 것은 바로 탐스러운 포도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포도 넝쿨이었어요. 저 포도를 따서 먹으면 배도 부르고 시원해서 더 이상 덥지도 않겠지? 여우는 곧장 달려가 포도송이를 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손이 왜 안 닿지? 그럼 다시 한번. 여우는 폴짝폴짝 뛰어 포도를 따려 했지만 한 알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에이, 이번에는 저기부터 달려와서 따보자. 여우는 멀리서부터 달려오며 높이 뛰어올라 봤지만 이번에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에이 참, 왜 이렇게 높이 있는 거야? 달콤하고 새콤하고 시원한 포도를 한 송이만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여우는 또다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저기 있는 포도가 좀 더 따기 쉽겠는데? 여우는 자리를 옮겨 조금 더 낮게 달려있는 포도송이를 따려 했어요. 끙차, 조금만 더, 조금만. 이번에도 실패한 여우는 다시 자리를 옮겼어요. 여기도? 저기도?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가만히 있어보자. 아, 그렇지. 어디선가 부러진 나뭇가지를 주워온 여우는 그 가지를 있는 힘껏 휘둘렀지만 소용없었어요. 포도송이를 따려고 한참을 돌아다니며 힘을 다 쓴 여우는 너무 지친 나머지 그만 땅에 드러눕고 말았지요. 너무 힘들어. 배도 더 고프고, 목말라. 여우는 포도송이가 자신의 손만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것 같아 얄밉게 느껴졌어요. 안 먹는다, 안 먹어. 분명 이 포도들은 전부 다 엄청 시고 엄청 맛없을 거야. 저런 신포도를 먹느니 차라리 배고픈 것이 낫지. 화가 난 여우는 씩씩거렸어요. 다신 저 포도 먹으러 여기 안 올 거야. 흥!
결국 여우는 포도 한 알도 먹어보지 못한 채 포도밭을 떠났답니다. 외나무 다리 위 염소 2마리. 하얀 염소 1마리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었어요. 냠냠 맛있다. 한참 식사를 즐기다 보니 어느새 억세고 쓴 풀만 남았지요. 아직 배가 고프지만 맛없는 풀을 먹긴 싫단 말이지. 두리번 맛있는 풀을 찾던 하얀 염소의 눈에 시냇물 건너로 부드럽고 달콤한 풀들이 보였답니다. 하얀 염소는 입맛을 다시며 곧장 시냇가로 향했지요. 이제 외나무 다리만 건너면 맛있는 풀을 먹을 수 있었어요. 아슬아슬하지만 튼튼해 보이는군. 쾅쾅 뛰지만 않으면 괜찮겠어. 하얀 염소가 다리에 발을 디디려던 그때 잠깐! 반대편에서 까만 염소 1마리가 영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먼저 건널 테니 자넨 기다리시게. 왜 명령이야? 그러는 당신이 기다리던가. 돌아설 생각이 없었던 두 염소는 서로 쏘아보며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결국 외나무 다리 중간에서 딱 마주쳤답니다. 다리 폭이 너무 좁아서 2마리가 동시에 건너기엔 위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쪽이 물러서서 기다려야 했어요. 어허, 감히 어른의 앞길을 막고 말이야. 썩 비키게. 에헴. 까만 염소가 길게 늘어뜨린 수염을 쓰다듬으며 거만하게 말했어요. 흥, 내가 먼저 왔는데 뭐? 불만이면 한판 붙을까? 이에 질세라 하얀 염소도 뿔을 들이밀며 거칠게 말했어요. 사실 하얀 염소는 마을에서 가장 힘이 셌고 까만 염소는 가장 나이가 많았지요. 두 염소는 자존심을 세우며 절대 비키려 하지 않았어요. 혼쭐 나기 싫으면 영감 먼저 비켜. 젊은 친구가 장유에서도 모르는가? 옥신각신 하는 소리를 듣고 숲속 친구들이 모두 모여들었지요. 그만해. 조금만 양보했으면 벌써 건넜겠다. 그러게 말이야. 저러다가 둘 다 빠지지. 숲속 친구들이 말려도 두 염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퉜어요. 오히려 점점 더 흥분해서는 금방이라도 결투를 벌일 기세였지요. 쾅쾅! 내가 먼저야! 쾅쾅! 내가 먼저라고! 우지끈 풍덩. 펄쩍펄쩍 쿵쿵 날뛰는 염소들 때문에 결국 외나무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나란히 냇물에 빠졌답니다. 두 염소는 허우적거리면서도 서로를 탓하며 싸웠어요. 으아, 그만하고 비켰으면 이럴 일 없잖아. 영감이 뛰는 순간 부러졌거든. 얘들아, 그만 싸우고 얼른 나와. 이 냇물은 폭포로 이어진다고. 숲속 친구들의 말이 맞았어요.
물살이 점점 거세져서 얼른 나와야 했지요. 하지만 고집불통 염소들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있나요? 이번에는 누가 먼저 나가느냐를 두고 싸우기 시작했지 뭐예요. 숲속 친구들은 폭포로 떠내려가는 두 염소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지독하다, 지독해. 욕심 많은 개. 어느 한 마을에 아주 욕심 많은 개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욕심 많은 개가 걸어가다 길에 떨어진 커다란 고기를 발견했어요. 우와, 이 두툼한 고기 좀 봐. 분명 맛도 좋을 거야. 다른 개들이 보면 나눠 먹자고 할 테니 몰래 집으로 들고 가서 혼자만 먹어야지. 욕심 많은 개는 주위를 살핀 후 고기를 물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가던 중 다리를 건너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다리 밑 물속에서 정말 커다란 고기를 물고 있는 개가 욕심 많은 개를 보고 있지 뭐예요. 내 고기보다 저 고기가 훨씬 크고 좋아 보이잖아. 어떡한담? 옳지. 저 개를 쫓아버리고 내가 저 고기까지 차지해야겠다. 꾀를 낸 욕심 많은 개는 물속에 있는 개를 겁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물속에 있는 개도 욕심 많은 개를 향해 똑같이 겁주기 시작했어요. 뭐라? 저 개도 내 고기를 뺏으려고 저러나? 안 되겠다. 화가 난 욕심 많은 개는 더욱 사납게 짖었어요. 그때였어요. 욕심 많은 개가 너무 크게 짖는 바람에 입에 물고 있던 고기를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내 고기가 물속으로 떨어졌어. 내 고기. 그제서야 더 큰 고기를 물고 있던 물속의 개가 자신이었단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욕심 많은 개는 욕심도 많고 어리석은 개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지혜로운 까마귀. 무척 더운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햇님이 열정적으로 뜨거운 열을 내뿜는 바람에 온 세상이 뜨거워졌지요. 엄청난 더위에 사람들도 동물들도 모두 지쳤어요. 그때 목이 마른 까마귀가 마실 물을 찾아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답니다. 깍깍. 아휴, 목말라. 당장 시원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어디 마실 물이 조금이라도 없을까? 그러나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탓에 시냇물도 모두 말라버려 더더욱 마실 물을 찾기가 힘들었지요. 대체 어디에서 물을 구한담? 까마귀는 한참 동안 날며
물을 찾아 헤매다 드디어 물이 조금 담겨 있는 병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야호, 물이다, 물이야. 물병을 발견한 까마귀는 기뻐서 한달음에 날아갔어요. 이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겠어. 까마귀는 물병 속으로 부리를 허겁지겁 밀어 넣었지요. 하지만 입구가 좁은 탓에 바닥에 조금밖에 남지 않은 물까지 부리가 닿지 않았어요. 깍, 물을 코앞에 두고도 못 마시다니 말도 안 돼. 분명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떻게 찾은 물인데 그냥 갈 순 없어. 난 반드시 저 물을 마실 거라고. 까마귀는 요리조리 머리를 굴려 생각했지요. 오호,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라도 떠올랐는지 까마귀는 갑자기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잠시 후 다시 돌아온 까마귀는 부리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물고 왔지요. 그리고 그 돌멩이 하나를 물병 안으로 던져 넣었어요. 까마귀는 다시 날아가 또 돌멩이 하나를 물고 돌아왔지요. 이번에는 좀 더 멀리 날아가 돌멩이 하나를 물고 왔어요. 그렇게 까마귀는 계속 돌멩이를 물고 와 하나씩 하나씩 물병 속으로 던졌어요. 까마귀가 그 일을 한참 동안 반복하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병 밑바닥에 있어서 마실 수 없던 물이 까마귀가 던져 넣은 돌멩이들 덕분에 점점 올라와서 부리에 닿을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드디어 물을 마실 수 있겠어. 이제 살았다. 시원한 물을 마신 까마귀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지요. 지금 곤경에 처했다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까마귀처럼 지혜를 발휘해 스스로가 노력해야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춤추는 아가양과 피리 부는 늑대. 눈부시게 푸르른 아침, 양치기 소년이 부지런히 양떼를 몰고 들판에 왔지요. 맛있게 먹어라. 양들은 신선한 풀을 냠냠 맛있게 식사를 마치곤 모두 함께 낮잠에 들었답니다. 그런데 아기 양 한 마리가 잠에 들지 않고 깊은 숲속을 기웃거리고 있네요. 저쪽에 맛있는 풀이 더 많은 것 같아. 살짝 다녀볼까? 호기심 많은 아기 양은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요. 돌아갈 길을 찾아다녔지만 점점 더 멀어질 뿐이었어요. 여긴 또 어디지? 어떡해, 너무 멀리 왔나 봐. 그때
아기 양의 머리 위로 톡톡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비가 오나? 아기 양은 고개를 슬며시 들어보았지요. 그런데 에구머니나 커다란 늑대가 아가 양을 내려다보며 입맛을 짭짭 다시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 양의 머리 위로 떨어진 건 비가 아니라 늑대의 침이었던 거예요. 흐흐흐흐, 맛있어 보이는 아가 양이로구나. 깜짝 놀란 아가 양은 엉덩방아를 찌으며 자빠졌지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늑대는 기분 나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런저런 안쓰럽기도 하지. 그래, 곧 내 밥이 될 텐데 소원 하나 들어주마. 소원? 아가 양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무 밑에 피리를 발견하곤 말했어요. 그럼 죽기 전에 춤이라도 실컷 출래요. 늑대님이 저 피리를 불어주세요. 재밌는 소원이군. 좋아, 내가 피리를 불어주지. 늑대가 피리를 불기 시작하자 아가 양은 그 소리에 맞춰 실룩실룩 춤을 추었어요. 필릴릴리 실룩실룩 필릴릴리 덩실덩실. 늑대도 자기 흥에 취해 신나게 피리를 불고 아가 양은 땀이 나도록 춤을 추었지요. 마침 사라진 아가 양을 찾고 있던 양치기 소년의 개들이 피리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멍멍, 저리가 못된 늑대야! 개들은 늑대를 혼쭐 내고 멀리 쫓아냈지요. 늑대는 꼬리가 빠지게 도망치며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늑대라면 늑대답게 냉큼 잡아먹을 일이지. 어울리지 않게 피리는 왜 불어가지고. 아이고, 늑대 살려. 이슬 먹은 나귀. 햇볕이 쨍쨍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면 매미는 멋지게 턱시도를 차려입고 노래를 부르지요. 시작해볼까? 맴맴. 매미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나귀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는 처음 들어. 넌 이름이 뭐야? 맴맴. 난 맴이라고 해. 나귀는 노래를 잘하는 매미가 무척 부러웠어요. 나도 너처럼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 비결이 뭐야? 깨끗한 이슬을 먹으면서 열심히 연습하는 게 비결이려나? 매미의 말을 들은 나귀는 생각했지요. 깨끗한 이슬이 비결이구나. 매미를 따라하면 나도 노래를 잘할 수 있겠지? 그날부터 나귀는 매일매일 이슬만 먹었어요. 배에서 꼬르르 천둥이 치고 볼이 쏙 들어가고 윤기 나던 털은 푸석푸석 빗자루 같아졌지요. 하지만 꾹 참고 이슬만 먹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노래는커녕 말할 힘도 없어졌어요. 조금만 더 참자. 아름다운 노래를. 꽈당. 이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나귀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소식을 듣고 매미가 찾아왔어요. 나기야, 나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매미야. 나도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서 너를 따라 깨끗한 이슬만 먹고 있거든.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매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휴, 이슬은 내 밥이고 노래의 비결은 연습이야, 연습. 나귀 너는 질 좋은 풀을 먹어야지. 나귀는 뒤늦게 질 좋은 풀을 먹고 연습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너무 열심히 연습한 나머지 목이 폭삭 쉬고 말았지 뭐예요. 그 바람에 여전히 노래에는 영 소질이 없답니다. 푸르르 꽥꽥. 학과 공작새. 어느 숲속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공작새가 살고 있었어요. 공작새보다 더 멋진 깃털을 가진 새는 없었기 때문에 모든 새들이 공작새의 깃털을 부러워했지요. 공작새야, 너는 어쩜 그렇게 깃털이 예쁘니? 맞아. 공작새의 깃털은 반짝반짝 눈부시게 빛난다니까. 우리도 공작새 같은 아름다운 깃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희도 화려한 내 깃털이 탐나지? 하지만 내 깃털 몇 개 갖는다고 너희들이 나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바로 내가 새들의 여왕이라고. 호호호호. 치, 깃털 좀 아름답다고 잘난 척은? 아니야, 그건 공작새 말이 맞아. 공작새보다 더 아름다운 새는 없을걸? 공작새는 다른 새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숲속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요. 공작새가 강가를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 처음 보는 새인데? 저 새는 누구야? 목과 다리가 어쩜 저렇게 길지? 공작새는 그 새에게로 다가갔어요. 안녕? 처음 보는 새 같은데 넌 누구니? 안녕, 난 학이야. 넌 공작새 맞지? 처음 보는데도 나를 알다니. 역시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내 모습 때문인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고운 깃털을 가진 새는 나밖에 없을걸? 안 그러니 하가? 그렇구나. 참 아름다운 깃털이네. 하지만 학은 다른 새들처럼 공작새의 깃털에는 별 관심이 없는지 심드렁하게 대답하고는 강 저편으로 걸어갔어요. 공작새는 자신에게 별 관심이 없는 학의 태도에 깜짝 놀랐어요. 어라? 내 깃털을 보고도 부러워하질 않는다고? 이상하네. 다른 새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말이지. 공작새는 다시 학에게로 다가가 날개를 더 활짝 피며 깃털을 뽐냈답니다. 학아, 너는 내 아름답고도 화려한 깃털들이 부럽지 않니? 이렇게 눈이 부시도록 화려하고 반짝이는데? 별로 부럽지 않은걸? 학의 말에 공작새는 화가 났어요. 뭐라고? 너의 깃털색은 우중충하고 전혀 아름답지 않은 거 알고 있니? 그리고 머리털은 왜 이렇게 빨갛니? 이상하게 말이야. 하지만 학은 공작새의 말을 듣고도
전혀 놀라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네가 하는 말이 다 맞아, 공작새야. 내 깃털들은 너처럼 화려하지도 눈부시게 빛나지도 않아. 게다가 머리에 빨간 털은 이상하기까지 해.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난 너의 화려한 깃털이 전혀 부럽지 않아. 거짓말! 다른 모든 새들은 날 부러워한다고. 그런데 넌 내가 안 부럽다니? 참으로 우습구나. 그때였어요. 갑자기 학이 긴 날개를 펼친 후 공작새 위로 날아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난 눈부신 깃털들보다 긴 날개로 하늘을 높이 나는 것이 더 좋아. 내가 가고 싶은 세상 이곳저곳을 마음껏 갈 수도 있고 말이야. 흥! 공작새는 학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넌 화려하고 눈부신 깃털로 대체 무얼 하니? 다른 새들한테 뽐내며 걷고 자랑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있니? 공작새는 그제서야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후로 공작새는 더 이상 다른 새들에게 자신의 깃털을 자랑하지 않았답니다. 시골쥐와 도시쥐. 어느 시골 작은 집에 시골쥐 한 마리가 살았어요. 비록 먹을 건 콩과 옥수수뿐이었지만 평화로운 생활을 하며 늘 행복했어요. 어느 날 도시에 사는 도시쥐가 시골쥐 집으로 여행을 왔어요. 시골쥐야, 오랜만이야. 우와, 도시쥐야, 이게 얼마만이니? 어서 들어와. 여긴 변한 게 하나도 없네. 헤헤, 늘 그렇지 뭐. 배고프겠다. 빨리 식사 준비를 할게. 시골쥐는 오랜만에 만난 도시쥐에게 잘 쪄낸 옥수수와 콩을 대접했어요. 시골쥐야, 먹을 건 이것뿐이니? 달콤한 케이크나 치즈는 없는 거야? 케이크? 케이크가 뭔데? 케이크는 말이야, 아주 달콤하고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빵이야. 우와, 맛있겠다. 다음에 우리 집으로 놀러와. 그럼 내가 맛있는 케이크를 대접할게. 그래, 좋아. 얼마 후 시골쥐는 도시쥐의 집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그러나 도시에 도착한 시골쥐는 깜짝 놀랐죠. 쌩쌩 달리는 차들과 사람들의 발을 피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휴, 도시는 역시 복잡하구나. 힘겹게 집에 도착한 시골쥐를 도시쥐는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 초대해줘서 고마워, 도시쥐야. 도시쥐와 시골쥐가 만나 반가움을 느끼는 것도 잠시. 도시쥐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고양이 한 마리가 빠르게 쫓아왔어요. 으아, 고양이다! 도시쥐와 서울쥐는 고양이를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죠. 휴, 겨우 따돌렸네. 이제 식당에 도착했어. 빨리 음식을 먹도록 하자. 그래, 도시쥐야.
고마워. 이게 바로 케이크라는 거야. 어서 먹어봐. 우와, 너무너무 맛있겠다. 도시쥐가 케이크를 한 입 맛보려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놈의 쥐들이 어딜 감히 음식을 넘봐? 집주인은 빗자루를 들고 쥐들을 향해 달려왔어요. 시골쥐와 도시쥐는 빗자루를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죠. 으아, 시골쥐 살려! 겨우겨우 도망친 시골쥐는 도시쥐에게 말했어요. 도시쥐야, 난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 다시 시골로 돌아갈래.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시골쥐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콩과 옥수수만 먹어도 상관없어. 마음 편한 내 집이 최고야.